그래서 레코딩 해도 되는 건가? 잠깐만. 되게 발표 빨리 끝날 거야. 잠깐만. 아, 참. 진짜 너무 한 게 없다. 혹시 보입니까? 네. 네. 그 오늘 그냥 얘기할 거는 내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날짜도 안 맞네. 2021년 3월 31일인데 미래의 발표를 하네. 그 지금 사실 되게 뭔가를 하고 싶기는 한데 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정 교수님이랑도 또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할 건들인데, 뭐 하영이도 있고 또 이제 있으니까 조금 또 보고 약간 코멘트를 좀 해줬으면, 약간 지금 어떤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연료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에미션이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이, 이걸 규정에 어떻게 이 연구 결과를 컨트리뷰션을 할까라는 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계속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조금 혹시나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수정도 제대로 안 됐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번에 일단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게 지금 육상에서의 프로덕션, 여기에서 선박에서의 쓰는 연료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저번에 혹시 내가 얘기했던 이 식에 대해서 기억이 혹시 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GHG 에미션 팩터라고 하면 우리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렉션 팩터, 그리고 요거는 메탄, 그리고 여기는 아산화질소에 해당하는, 크게 온실가스가 3개니까 CO2, 메탄, 아산화질소 이 3가지에 대한, 그리고 각 곱하는 거는 CO2는 뭐 1이니까 1 대비 뭐 35, 뭐 이건 2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화석연료만 여기에 1이니까 나머지 바이오매스나 아니면 카본 캡처 퓨얼이랑 아니면 뭐 제로 카본은 사실은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CF 값이 죽게 돼서 사실은 CO2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4가지 그룹을 볼게. 4가지 그룹. 화석연료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라벨이라고 불렀는데, 라벨이 이 4가지 범주에 따라서 이 속하면 이 SF 값을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화석연료는 어떤 경우를 보면 이 주황색이 라벨이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벤셔널하게 화석연료에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연료들,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이렇게 연료를 만드는 부분이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기본적으로 소스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식물이나 등등 이런 바이오에서 오는 소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면, 일단은 실제적으로 그게 아무리 CH4든 뭐 하이드로카본 계열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선박에서의 배출을 제로로 보는 거거든, 일단.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범주는 라벨은 뭐냐면은 우리 합성연료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거기 카본이 어디서 오냐면 대기든 아무튼 바이오퓨얼 프로세싱이든 이런 데서 이제 와서 이쪽 아래쪽에서 이제 수소가 공급돼 가지고 합성연료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그게 암모니아를 가든, 아모니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요 질소 있으니까 뭐 하든, 아니면 하이드로카본 계열을 만들든, 이랬든 이렇게 만들어도 SF 값이 제로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선에서의 배출량은 CO2 관점에서는 제로가 되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하이드로젠이나 아니면 암모니아는 실제적으로
무탄소, 난카본 C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화석 연료에서부터 오든 와서 전기 분해를 해서 하든 뭐 이랬던 다 이걸 난카본이라고 보면 실제로 또 본선에서 CO2가 제로. 그럼 여기서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을 반영을 했냐? 그러니까 뭐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해서 라벨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카운팅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서 리포밍을 해서 수소를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CH4 LNG를 리포밍해서 수소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는 실제 그러니까 구별이 안 가는 거지. 여기서 보면 리뉴어블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만들어서 만든 수소나 아니면 오일에서 만든 이런 수소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명확하게 좀 지금 차별화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재 단점이 지금 저번에 얘기했던 건 이게 노르웨이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코스폰서한 그런 제안 내용인데 여기 이제 단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 그 구별이 안 가고. 근데 또 하나 좀 약간 괜찮은 컨셉은 뭐냐면 바이오퓨얼 같은 경우에는 ISCC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서스테이너블 하면 그 바이오 연료가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서스테이너블 하면 거기서 서트를 인정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바이오퓨얼 관점에서는 LCA 관점에서는 약간 지금 메커니즘 상으로는 좀 니즈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션 관점에서는 약간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어.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하나의 이제 EU에서 지금 이런 컨셉을 지금 이제 전체를 다 계산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 식을 그냥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연료 쓴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팩타 LCA를 이제 실제 고려한 이제 웰투웨이크니까 웰투웨이크하고 이건 전기 그 프로포션이 예를 들면 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그 우리 내연기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웰투 웨이크는 크게 또 웰투 탱크하고 탱크 투 웨이크하고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거는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고려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식에서는 조금 약간 재밌게 나눈 게 탱크 투 프로펠러가 본선에서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부분이잖아. 여기서 XJ라는 게 나오는데 XJ가 뭐냐면은 그 우리 그 그냥 메탄 슬립 연소하면서 나온 메탄 슬립이 아니고 메탄 연소실에 들어가기 전에 뭐 크랭크 챔버로도 예를 들면 그 메탄이 셀 수가 있고 아무튼 연소실 밖으로 새는 그 슬립량을 XJ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 일단은 연소실 안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연료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전 원칙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부류가 있고 아까 앞에 얘기한 좀 약간 심플하게 이렇게 좀 컨셉을 가지고 가되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ISCC나 아니면 IMO가 아니면 다른 shipping 섹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육상 프로덕션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이제 사실 고민은 이제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음 이렇게 계산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육성까지 다 계산해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CO2만 지금 IMO에서 육상 프로덕션까지 터치를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은 이렇게 가지고 가되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성연료의 그냥 기준선 레퍼런스 라인을 좀 개발을 해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적어도 기존 하성연료의 그 이 LCA를 고려한 그 레퍼런스 라인 값보다는 예를 들면 이 값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나왔으면 그 10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그 적어도
아무리 뭐 사실 설사 여기에서 뭐 하이드로젠이 실제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선에서는 제로로 적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로 적어도 기존의 화석연료의 레퍼런스 라인보다는 작은 값이 배출돼야 된다. 이제 약간 이런 좀 두 가지 좀 트랙을 가지고 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인데 사실 이거는 IMO가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그냥 우리 시핑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도 각 나라 그냥 뭐 일본이든 뭐 각 나라별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 나라의 어떤 시핑에 대해서 나누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동일하게 그게 IMO뿐만 아니라 그 섹터에 따라서 그게 뭐 나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근데 이런 컨셉적인 생각을 해봤고 근데 이제 이 기준선을 개발하게 되면 이 기준선에 대한 이제 오차들이 되게 사실 나중에 뒤에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있지만 데이터들이 너무나 갭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우리 IMO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운항선에 대한 EOI와 같은 AR이라고 단위 화물당 뭐 이러면 단위 마일당 CO2 배출되는 그 기준선이거든. 그 기준선을 그었어. 여기 레이팅 요 가운데 요 C가 이게 지금 레퍼런스 라인 기준선이지. 근데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레이팅을 매겼어. 그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개발을 지금 거의 뭐 완료 단계에 있거든. 그래서 약간 아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선을 개발을 했을 때 지금 그 데이터들의 어떤 갭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어떤 바운더리를 둬가지고 레이팅을 매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환경 연료다라는 좀 그냥 레이팅 메커니즘을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떨까? 이게 적용 가능할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종별로 여기서 얘기하는 D1, D2, D1, 뭐 D2, D3, D4에 대한 그 선종별로 예를 들면 트렌드가 있거든. 요것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종별로 이렇게 어 그렇게 그룹핑을 나눴어.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최근에, 이거는 그냥 공유차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EU에서 진짜 지금 이제 LCA를 나름 EU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온 지금 뭐 드라프트 결과인데, 보면 뭐 기존 화석연료가 전체 아까 그런 LCA를 다 고려한 값이 뭐 3.1에서 3.2 사이로 보면 LNG 같은 경우에는 뭐 투스트로크 빼고는 일단 안 좋게 결과가 나오고 아까 전에 뭐 수소 같은 경우에도 내추럴 가스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내 얘기를 잘못했네. 여기 맨 오른쪽 여기가 LCA를 고려한 값. 3.5에서 3.7인데 투스트로크가 한 3.7 정도 되니까 HFO보다는 좀 좋고 MGO보다도 더 안 좋은 뭐 약간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아까 뭐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도 내추럴 가스에서 보면 18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뭐 5배 이렇게 많은 에미션을 내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뭐 바이오에서 LNG가 만일에 오게 되면 되게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뭐 지금 근데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EU에서 이제 이런 방법론으로 이제 IMO 아마 향후에 제출이 아마 될 거야 이제 곧. 근데 그러면은 또 우리 IMO에 또 제출됐던 저번에 그 SGMF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그 가스 협회니까 여기에서는 좀 가스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여기는 또 긍정적으로 지금 LNG가 예를 들면 알다시피 투스트로크든 포스트로크든 일단 긍정적인 나름 여기서 이제 사용한 그 툴 자체가 내가 지금 우리 뭐 하양이나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 그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가지고 온 거는 맞거든.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 환경단체에서는 그럼 또 어떻게, 최근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나온 그 ICCT에서 또 하나 뭐 포지션 페이퍼 하나 거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방법론이 조금 또 다른 게 4차 GHG 스터디의 어떤 좀 방법론을 가지고 썼던데, 여기 보면 뭐 LNG 그냥 뭐 다 안 좋아. 뭐 뭐 그에 상관없이 디젤 보자. 디젤이 그나마 4.0, 4.0이니까 HFO보다도 뭐 거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데이터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선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믿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뭐 다 얘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레퍼런스 라인을 긋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바운더리를 잘 좀 오차 범위를 잡아서 오차 어느 정도는 또 약간 만족시켜주는 그런 컨셉으로 약간 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아까 그래서 그런 레이팅 메커니즘을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컨셉적으로 그냥 저번에 이제 만일 이제 이걸 IMO에 만약 적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하면 이제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컨트리뷰션을 쪽으로 이제 사실 IMO에 너무나 이게 좀 뭐랄까 서로의 악유가 많고 하니까 어프로치를 차라리 그냥 한국에 그냥 대한민국에 좀 제한을 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앞에 얘기한 방법론은 비슷하게 가지고 가되 음, 대한민국으로 축소해서 가면은 어떨까라는 이제 이게 저번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되는 이제 그 컨셉 이런 부분인데, 일단 뭐 얘기 이제 한 부분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방법론이 일단 내 느낌은 내 생각은 논문이 되기 위한 어떤 이 박사 과정에서의 논문이 되기 위한 뭔가가 뭐가 예를 들면 공학적인 뭔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좀 의사결정을 예를 들면 뭐 GHG 관점에서 이랬던 데서 좋은 연료가 뭐다라는 걸 결정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걸 위한 뭔가의 공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툴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 LCA 플러스 뭔가가 알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뭘 해야 될지 아직 사실 뚜렷하게 찾지는 못했고, 예를 들면 뭐 치병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 약간의 그래도 LCA 하기 전에 뭔가가 있잖아. 예를 들면 그 툴이라는 게 뭘 써서 이렇게 접목을 하잖아. 뭐 그런 것들이 있듯이 나 좀 약간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뭘 조금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조금 여러분의 좀 생각을 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면 뭐 어떠한 의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자,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잠깐만. 얼굴 보면서 하자. 오케이. 뭐 혹시 뭐 의견이나 코멘트 한 번씩 줄 사람 있나? 일단 승만이가 의견을 구하니까. 여러분, 네. 하영이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 하영이 네가 봤을 때 네, 승만이가 하는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박사 과정으로 하는 연구 스코프라든지 아까 승만이가 고민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니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저번에 그 승만이 형이랑 한번 통화했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울려? 여보세요? 음, 들려? 저번에 승만이 형이랑 그 통화하면서 아까 나온 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 연구마다 나온 결과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는 예를 들면 LNG에 대해서 평가하면
뭐 기존 화석 연료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문도 있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문도 있고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결정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형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퍼블리시된 두 번째 논문에서 아예 범위를 미니멈부터 맥시멈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맥시멈인 경우랑 미니멈인 경우를 따졌을 때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 이걸 범위를 아예 줘버리는 식으로 이제 논문의 방향을 저는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LNG가 뭐 이거보다 더 좋다, LNG가 저거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특히 LCA 관점에서는. 그래서 근데 형이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그 아까 A, B, C, D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어떤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면은 제가 보여줬던 부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서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형이 아까 LCA로는 그 마지막에 방법론이 없다고 하시면서 좀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은 LCA 말고 좀 더 뭔가 방법론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러니까 LCA를 사실 데이터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어서 네. LCA라고 하면 그게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강한 힘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LCA 정말 그거다 보니까 그냥 이왕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뭐 플러스 뭐 어떤 뭐 확률론적인 걸 뭘 여튼 뭘 좀 넣었으면 그냥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막 항상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LCA를 좀 더 뭔가 디벨롭을 어드밴스드를 시키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방법론 쪽으로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라는 게 LCA도 사실 단순히 뭐 LCA 평가해 보면 그래 이게 좋네 안 좋네라고 하는데 뭐 하다못해 LCA의 불확실성을 어떠한 뭐 예를 들면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고민이 이제 들더라고요. 사실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은 또 물론 졸업도 하나 걸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걸 회사에 가지고 가잖아. 회사에 우리 네네. 내가 생각하는 KR에서의 생각하는 그 어떤 공학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도 있거든.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약간은 생각해서 최대한 조금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싶어서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다음 이제 대장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어떤 느낌이고 그 네가 생각하는 어떤 뭔가 좀 제안을 하거나 뭐 피드백을 줄 만한 게 있나? 어, 저는 항상 영욱이 형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뭐 어떤 툴을 쓰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결과가 이제 자기가 일단 LCA라는 게 이미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이 필요한 연구 방향만 가면 되지.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매트랩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써가지고 좀 더 멋있어 보이려는 아니면 좀 더 어드밴스드된 공학 기술이 들어간다고 왜 그 공학 기술이 들어가서 좀 더 LCA만으로 못했던 결과를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약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툴을 쓰고 그거는 그 툴이 진짜 정확도가 너무 좋아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면 물론 이렇게 좋은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너무 크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LCA라는 거에 일단 집중을 하시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CA에 대해서 어떤 LCA 자체만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LCA가 예를 들면 덧셈 뺄셈을 빼고 나면 그 뭔가가
데이터에 덧셈 뺄셈 말고는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조금은 뭔가 더 그러니까 인문과학에 가까운 느낌이 조금 덜 드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약간 이게 그런 아, 느낌 때문에 근데 약간 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어, 하영이 최근에 어플라이드 에너지에 퍼블리시 한 것도 다 덜셈 뺄셈밖에 없는 건데 덜셈 뺄셈을 좀 몇백 번, 몇천 번 한 것밖에 없는데 한 그러니까 몇만 아무도 번 한 모를 것 것밖에 같습니다. 없는데 이게 아니 덧셈 그러니까 뺄셈으로 LCA가 아니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한 단계 좀 더 진일보한 걸 할 수 있다면 일단 그런 생각이 만약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형 혹시, 그러니까 LCA 자체를 어드밴스드 하는 거 말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어드밴스드 버전을 어떻게 하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PTL LCA가 그런 버전이긴 한데, 음. 그런 거 말고, 혹시 MCDA라고, 그러니까 그런 나도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많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어드밴스드 시켜보시는 면 어떨까요? 그런, 음, 그, 경제성 분석으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어널리시스라든지 그런 거를 음, 어떻게 하면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병욱이 형이 예전에 박사 말년에 디지털 음. 그 MCDA로 이렇게 논문 어떤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어떤 논문제. 그 그래, 그걸 예를 좀 들면 맞아. 그런 관점 맞아. 그런 내가 만일에 좀 고민하고 하는 게 이제 이걸 그런 예를 들면 이게 그것도 괜찮은 제안인 것 같다, 그치? 제 생각에 이 그 LCA에 그러니까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는 이유가 그 LCA 그 개론 자체가 처음부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미 짚고 넘어가거든요. 사실 이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컴패러티브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음, 비교를 해서 이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가는데 아마 승만 형이 가지시는 불만은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겠는데 그 논문들마다 결과가 다 달라버리니까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애는 좋고 애는 이거 나쁘고 이걸 레귤레이션으로 사실 LCA가 사실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최대한 하려고 하면 뭔가가 에비던스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네, 막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요. 레귤레이터 입장에서는 엄청 이 뭐야 이 방법론은 또 뭐야부터 해서 아, 되게 혼란스러워서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지 뭐 그러니까 네. 조금은 뭔가가 데이터가 사실 생명이고 제일 뭐 계측 가능하고 뭐 이러면 사실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음. 아니니까 지금 사실 이러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그러니까 현실하고 레귤레이션하고 또 약간 좀 논문도 생각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내가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막 생각하고 또 이 논문도 좀 생각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음. 오케이. 그럼 치명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혹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나? 네. 아니, 저도 아직 LCA를 잘 몰라가지고, 음,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뭔가를 이렇게 꼭 쓰셔서 그렇게 아까 대정이 하는 말처럼 그런 것보다는 형 이렇게 목표하시는 거가 있으면은 그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거가 이거 이렇게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써주시면은 논문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런 거를 이제 그게 하영이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딱 그냥 그래프로 보여주고 대충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이런 LNG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또 방향성을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가 아니라 뭐 이렇게 방향성을 또 제시하는 또 그런 글을 또 적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번 종합을 한번 음. 해볼게. 승환이 네가 이제 방법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조금 너무
빈약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방법론이 마치 어떤 툴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sophisticated한 mathematical한 calculation을 한다든가 이런 걸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법론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만이 네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의 가장 좋은 연료가 어떤 건지를 판단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지? 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네가 해결할 수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게 방법론이야. 그 방법론은 진짜 심플할 수도 있고 진짜 복잡할 수도 있고, 근데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건 가장 정확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 예를 들어 이제 대정이가 하는 이제 CFD가 있다. 근데 CFD를 막 해가지고 몇 달을 돌려서 아주 좋은 데이터를 뽑았어. 근데 이 CFD를 안 하고 아주 좋은 식이 하나 있어. 누가 해놓은 거. 그것만 쓰면은 답을 알 수 있어. 그러면 CFD를 쓰는 건 바보 같은 일인 거지. 아무리 내가 뭔가 나의 CFD 실력을 뽐내고 싶어도 그게 옵티멀한 어프로치가 아니거든. 맞잖아. 음, 그러니까 리서치 네가 이제 졸업이 하고 난 뒤에 리서처로서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방법론을 개발하는 방법인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엔지니어링 같은 뭔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절차를 세우고 어프로치를 만드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우면 쉬울수록 노벨티가 커지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예를 들어 진짜 힘든 난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풀어냈다. 예를 들면. 그럼 이건 임팩트가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 근데 내가 이제 똑같은 난제인데 엄청 복잡하고 엄청 남들은 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뭘 해서 풀었다. 예를 들어. 그럼 푸는 거 자체가 있어도 엄청난 노벨티가 있지만 그 방법론 자체로는 노벨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왜냐? 이 방법론을 딴 사람은 못 쓰거든. 다른 데는 적용을 못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방법론은 쉽고 편리하고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방법일수록 아주 방법론이 이렇게 노벨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중에 나는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하는 논문들이 방법론이 심플한 논문들. 그러니까 그 인트로덕션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던져놓고 이걸 찾아가는 방법이 아주 탁월한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방법은 심플한데 근데 그 아웃풋은 아주 엑셀런트해. 그게 뭐냐면 생각의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명 어렵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건 이렇게 풀면 되지라고 해서 이제 풀어내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본 것 중에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뭐 것들은 뭐냐면 이제 네이처인가 사이언스에 그 제출했던 논문인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 어때 자동차 같은 코팅 같은 거 있잖아. 코팅. 이거를 벗기는 기술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아주 뭐 어드밴스된 뭐 이렇게 코팅 무슨 뭐 기계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코팅을 벗겨내는 그런 게 일반적인 그런 연구 방법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그게 무슨 테이프인지 모르겠는데 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있잖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붙였어. 뗐어. 그러니까 코팅이 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퍼블리시가 됐어. 근데 그거는 아주 엑셀런트한 연구인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론인 거지. 그거는 방법론이고 결과도 아주 심플. 이거는 파워라는 게 아주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만약에 진짜 좋은 기계를 만들어서 벗겨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임팩트가 있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연구를 쉽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조금 어르신들이 좀 잘못 가르쳤던 부분이 뭐냐면 논문을 어렵게 쓰는 거. 논문을 복잡하게 쓰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게 시키는 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법 같은 것들도 보면 선거법도 그렇잖아. 이게 물론 그 번역한다고 어렵게 쓰여진 것도 있지만 우리 헌법이라든지 무슨 법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어.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쓰여져 있거든. 그게 왜 그런 줄 아나?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그걸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논문도 마찬가지야. CFD 같은 거든 뭐든지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어려운 기법을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자기는 어드밴스된 연구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논문을 쓸 때도 옛날에는 굉장히 포멀하게 쓰게 돼 있었거든. 예를 들면 뭐 I, 뭐 you, we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능동태는 쓰면 안 되고 수동태 형식으로 써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문장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거든. 길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었던 게 플레인 잉글리시를 하자. 플레인 잉글리시란 게 보편적인 잉글리시, 쉬운 잉글리시로 하자. 그래서 지금의 논문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글을 쓰거든. 논문 쓸 때 보면 이게 CFD는 여전히 좀 조금 그 보수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냥 그렇게 쓰고 쉽게 쉽게 이제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연구 그 뭐랄까 방향이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뭐 그런 어떤 실험이라든지 좀 복잡한 그 방법을 꼭 써야지만 뭔가 그 PhD가 노블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진짜 덧셈 뺄셈만으로도 충분히 하이 퀄리티 논문이 나올 수가 있고 뭐 맞아. 그거에 대해서 이 이슈를 거는 사람은 이게 나는 사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내가 그 음. 아까 맞아 방법론이라고 쓰긴 썼는데 보니까 고민했던 게 이걸로 노벨티가 그러니까 노벨티를 뭘 하나 더 주고 싶어서 약간 아까 얘기했던 뭐 음. LC에서 뭔가를 더 넣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네 그거 남들도 그래 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래서 그래 LCA 딴 사람들도 다 LCA 하고 그래 다 그렇게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잖아. 그래 뭐 그래서 네 노벨티가 뭐냐라고 하니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가 없으니까 뭔가를 하나 더 가지고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아, 이제 그, 아까 음, 그 방법론이 없다는 게 약간 그 의미에서의 내 고민이었어. 음, 그러니까 승관이 네가 찾아야 되는 노블티는 그 방법론에서 노블티를 지금 방법론에서 노블티를 찾는 것보다는 음, 지금은 네가 던진 퀘스천에서 노블티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방금 승만이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LCA 했잖아. 근데 왜 이 문제 못 푸는데? 맞잖아. 지금 네가 지금 던진 퀘스천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LCA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를 못 풀었잖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나 키를 던지는 게 노블티야. 그걸 푸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MCDA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 그런 것들이 임프루브가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이 방법의 노블티를 가지고 뭔가를 풀어가야겠다. 약간 이제 음, 발상이 이제 반대가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제안은 뭐냐면 지금 승만이 네가 되게 좋은 그 다이아그램을 그려놨대. 그 아까 그 스콥 자체를 연료 스콥 자체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뭘 하냐면 우리가 우리 베이스대로 LCL을 해. 그걸 해서 값들을 다 만들어놔. 우리 값들을.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순서를 매기는 거지. 어떤 애가 어떻게 좋은지 우리 배로 하고. 그리고 우리 걸 가지고 있어야 남들 거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야. 남들 걸 봤을 때 틀릴 거잖아. 그럼 뭐가 틀린지. 우리랑 얘랑 뭐가 다르길래 뭐가 틀린지를 보고 얘께 맞는지 우리께 맞는지도 보고 그러니까 뭐가 더 정확한지도 보고 비교를 해놓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더 채워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선 게 있으면 그게 네 노벨티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순서를 못 매기겠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게 남들 거보다 엑셀런트하게 낫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더 릴라이블하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딴 거 다 까고 우리 게 최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래비를 세워놓으면 돼. 그럼 끝나. 근데 애매하다. 예를 들어 쟤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고 맞다. 그러면은 뭐가 더 맞는지는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것도 킵하고 이쪽 것도 킵해. 그치?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걸 나래비 세워보고 쟤네들 것도 나래비 세워보고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일단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그 비교를 했을 때 왜 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디스커션도 해보고 그게 하나의 또 다른 키 파인딩이 되는 거잖아. 뭐가 다른지를 네가 분석해서 알려줘야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더 어드밴스드 된 어널리시스를 할까 얘가. 그런 것들이 리서처들이 하는 일이거든. 네가 지금 찾아낸 그 갭들이 다 콜렉션해서 이 갭이 왜 생겼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아주 작은 덩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네가 이제 리서치 컨트리뷰션을 하는 방향이란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뭐 어떻게 해서 보니까 우리 거든 쟤네들 거든 뭐 하나를 일단 선택을 했다 치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멀지를 하면 할 수 있으면 또 했다 치자. 그래서 뭔가 하나에 또 이게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예, 순서를 뭐 나래비 시킬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못 시킨다 치자. 못 시키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짜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순서를 한번 매겨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그린 하이드라진이 좋아도 하이드라진이 없으면 못 쓸까 얘가. 그죠? 그러면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면 못 쓸까 얘가.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등이 그린 하이드라진이 나왔는데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마케터빌리티가 없으니까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또 퀘스천이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어널리시스를 같이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 그렇게 됐을 때 하이드라진이 만드는 이미션은 예를 들어 1이라고 쳤을 때 얘를 쓸 때 사용하는 비용이 100이다. 그러면 이거는 랭킹이 확 떨어져야 되겠지, 그지? 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은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거를 한 번에 우리가 뭔가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일단은 우리 거부터 만들고 비교하고 확인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고 그리고 더 뭐 필요한지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그 골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오케이. 음. 일단 좋은 조언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승관이 있게 그래도 이제 어, 아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니는 지금 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팩트 자체가 다른 연구보다 월등해.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이제 우리가 하면서 퍼블리시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워낙 현안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환경 이러면 이게 중요하지. 이게 누구나 중요하지. 누구나 뭐 해결해야 되지라는데 그거 없이 그거 없이 다웃 없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퍼블리시도 잘 되고 임팩트도 있고 대신에 그만큼 연구가 아주 걸음마당계에 있단 말이야. 지금은 아까 네가 EU 것도 나오고 했지만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적용되는 게 진짜 손꼽힐 정도였단 말이야. 한영이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만 해도 진짜 막 한 50편도 안 됐을 거야. 선박 관련된 LCA 전 세계에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선박용 LCA가 정립되는 단계고,
이런 CFD도 그 대중이 내가 봤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이드라인 없어서 사람들이 막 아주 우왕좌왕했을 거 아닌가. 그게 몇백 명, 몇천 명이 계속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 뭐 ITTC가 어디가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우리 검증받고 요거는 요렇게 데이터 요거 딱 하자 해서 다 동의하고 그룹 만들어서 늘 그 뭐지 회의하고 컨펌하고 하는 거야. 네. 이게 LC에도 나중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데이터 하나 쓸 때 우리 앞으로 이 데이터 우리 이거 오피셜 데이터로 쓸 건지 말 건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컨트리뷰션 할 때가 많다는 게. 이게 CFD처럼 어느 정도 성숙해버리면 진짜 방법론적인 방법으로는 굉장히 그 뭐고 이 뭔가 컨트리뷰션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너무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박사 3년 동안 뭔가를 넣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지. 약간.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LCA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다. 이거는 노다지와 같은 데다. 우리가 프론티어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공부해서 지금 박사 졸업하면 그 선박 이제 오션 저 뭐고 쉬핑 인더스트리의 리서치로서는 LCA 100등 안에 든다. 무조건 100등 안에 100등 안에 드니까 지금 졸업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아, 그렇네, 그래. 잘, 또 시간이 거의 뭐, 또 제법 길게 갔네. 일단 오늘 하영이하고 치병이하고 그 끝나고 미팅이 있거든. 그래서 승만이도 LCA 하니까 같이, 해서 또 그거 보자. 그렇게 하고. 대정이랑 또 미팅 할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 그거는, 내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그냥 할까, 우리? 내일 그냥 내 잠깐 하루 바꾸면 종일. 되는 거여서. 네. 그것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바꿀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형상 자체가 기형적이긴 하잖아. 길이가 너무 길고, 두께가 너무 짧고,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1m 정도로 잘라야 될 것 같아. 그건 내일 한번 얘기하자. 우리.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정이는, 네. 빠이빠이 하자. 네. 하고, 네. 오케이. 안녕. 어.